어차피 여러분이 오늘 읽은 문장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파트 7을 공부하시면서 파트 5, 6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는 데까지 시간 소요가 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어적 표현을 한글로 바꾸려고 하시면은 그거는 번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파트 5, 6에서 문제를 볼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는 독해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독해를 하시는 걸 되게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독해가 안 된다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제가 항상 파트 7을 강조하는데 그 파트 7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하는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해력이 바탕이 되면은 RC 점수는 보장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RC라는 게 읽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법과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독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독해죠. 그 독해를 정말 잘 하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중 하나가 영어 문장 자체를 읽는 걸 되게 무서워하세요. RC 문제가 100문제인데 그 100문제를 다 푸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힘들고 시작을 하니까 읽는 것들이 부담되어 가면서, 읽는 것은 부담되는데 시간은 조여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져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지고, 그리고 그게 늘어지는 게 계속 커지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득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독해 연습을 하는 핵심은 독해하는 거를 정말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독해와 해석과 번역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해는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입니다. 해석은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는 그 내용 자체라고 하죠. 그리고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게 번역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독해를 해야 될까요? 번역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독해를 하라고 했죠. 읽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고 이해를 하면은 다르게 된 것을 읽고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것끼리 답을 맞추는 게 RC를 정말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독해를 영어로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해를 영어로 검색했을 때 그 단어가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RC죠.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검색하다 보니 알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토익 RC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시험이고요. 그 독해력이 바탕이 된다면은 고득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문법보다는 당연히 독해를 하시는 거고,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휘가 기반이 된 독해력을 키우시는 게 정말 핵심이고, 그리고 문법은 정말로 부수적인 거니까 너무 크게 염두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언어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쓰고 그 언어를 쓰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을 사람이 만든 게 문법이에요. 모든 문법이 모든 언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는 거는 아마 많이들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문법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했을 때는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문법은 문장을 조금 이해할 정도의 수준만 되면 되는 거고요. 정말 하셔야 되는 거는 독해죠. 제가 공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파트 5, 6에서 문법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나오는 문법이 있잖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문법에 대한 답을 할 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찍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표현이 매끄럽다, 그러니까 이걸 것 같아 라고 답을 찍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이 문장을 많이 읽다 보시면은 그 문장에서 표현하는 단어 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어의 배열 자체를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실제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토익은 문제은행인데 예외적인 문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때까지 나왔던 걸 반복해서 나오지만, 여러분이 막상 시험장에 가셔서 푸는 문제가 문법적 예외 상황을 나타내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문법에 너무 치중한다기보다는 문장을 읽음으로써 문법적으로 익숙한 표현을 많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파트 7을 공부하시면서 파트 5, 6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해가 잘 되면은 파트 5, 6 문제를 푸시는데 더 쉽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장에서 단어의 배치가 더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파트 5, 6 문제를 풀 때 어떠한 표현이 있어서 그 단어의 들어감이 더 익숙한 것들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냥 그걸 찍으시면 돼요. 그게 토익이고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백날 첫날 파트 5, 6 문제 푸는 것보다 파트 7을 공부하면서 그 중간중간 리뷰를 통해서 표현적으로 익숙한 것을 많이 찾으시는 게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는데 빠르게 성적을 받으실 거예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표시를 하고 푸는 게 좋냐, 표시를 안 하고 푸는 게 좋냐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문제 풀 때 최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문장을 끊어서 표시를 한다거나 중요한 문장을 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던데, 실제 시험장을 가시면은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문제지에다가 낙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필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험지가 정말 검게 될 때까지 엄청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험장에 가셔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막 표시하면서 체크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는 데까지 시간 소요가 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표시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키워드 표시와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주어 동사만 표시를 했어요. 파트 7 문제를 풀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그냥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푼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읽고 지문을 본다. 저는 후자의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다 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진짜 웬만하면은 끊어서 보지 마세요. 단어의 쓰임을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이지, 하나하나 의미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한글로 번역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문장을 파악하실 때에는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 끊는 게 아니고, 끊으실 거면 의미 단위로 끊는 게 되게 좋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문장을 쭉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단어 하나씩 끊게 되면은 전체적인 의미 파악도 잘 안 될 뿐더러 내가 독해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답지에 비교해보고 내 해석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읽으면서 영어가 익숙해져서 영어적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게 독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어적 표현을 한글로 바꾸려고 하시면은 그거는 번역이니까 번역보다는 독해를 해주세요. 영어 문장을 그대로 읽고 영어 문장대로 느끼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일일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마다 한글로 끊어서 해석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반복하라고 했죠. 오늘 읽었던 문장이 내가 10번을 읽어도 안 읽히면 그냥 넘어가세요.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왔을 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고 읽은 대로 독해를 해보고, 독해한 걸 바탕으로 답지와 검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쿨하게 버리시고요.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오늘 읽은 문장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셨다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할 때 답에 대한 근거를 표시해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문제를 처음에 백지 상태로 풀잖아요. 최대한 표시를 하지 말고 푸세요. 답 체크는 연습장에다 따로 하시고요. 그렇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답에 대한 근거는 문제에 살짝 표시를 해 두시고요. 채점을 한 이후에 답지와 비교를 해 보시면서 답의 근거가 답지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표시해가지고 일일이 다 답과 연결하거나 책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얘가 읽고 내가 여기를 생각했었지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읽다 보면 기억이 날 수가 있잖아요. 한 지문을 너무 많이 읽어서 기억이 나서 기억으로 푸는지 내가 읽어서 푸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한 지문을 계속 7번에서 10번은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이 생각보다 덜 나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푼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독해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겠죠. 내가 모르는 단어는 다 외우시는 건 맞고요. 독해를 하시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영어를 읽는 게 두려움이 떨어져요. 여러 번 읽음으로써 그러한 두려움을 깨는데 좀 약간 주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할 게 있습니다.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법적 요소를 파악해보세요.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 또는 동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해답지나 문법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커져요. 그런 단어가 있고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나왔다 하는 것들만 살짝씩 표시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에도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겠지, 동명사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공부가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파트 5, 6에서 문제를 볼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은 그런 문법적 요소가 보이니까 파트 7을 공부하시면서 그런 문법적 요소를 이해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공부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독해력이 빨라지고 내가 아는 단어도 많아지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저는 독해 공부를 할 때 진짜 처음에는 하루에 1회밖에 못 풀었는데 점차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루에 2회분이나 리뷰를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파트 7 지문을 통해서 문장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예시를 보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시죠. RC 책에서 문제를 하나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지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었는데 지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도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면서 지문을 파악하신다면 독해력과 어휘력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문제를 잘 보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잘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다 한 이후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지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보기를 일일이 다 보시면 좋겠지만 보기를 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기까지 굳이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0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아닌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기를 잘 보면 좋습니다. 보기를 잘 체크해서 키워드만 표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이 17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advantage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장치가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don't를 보고 discouraged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문제를 다 푼 이후에 내가 어떤 근거를 보고 답을 체크했는지 확인을 하고 답지와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169번의 답은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선택할 수 있었고요. 170번에서는 이 세 문장, 이 세 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1번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Don't be discouraged라는 단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문에서 내가 찾은 단서와 답지의 단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답지의 단서가 내가 답을 고르는데 선택한 단서와 똑같다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선택한 단서가 답지의 단서와 다르다면은 한 번쯤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뷰를 하실 때에는 이 전체 지문을 해석을 하시면서 내가 찾았던 단서를 한 번쯤 보시고요.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답의 근거를 찾으시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계신다면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푸는 걸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막 줄을 친다거나 끊어 읽는다거나 하지 않는 걸 보셨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막 끊어 읽는다고 일일이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에는 문제 표시하는 시간이 좀 아까웠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정답률을 조금 높이시는데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해석이 안 되시는 문장이 있다면은 주어 동사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서 해석만 해보자,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뷰할 때는 문법적인 요소를 공부를 하고 전체 지문을 공부함으로써 내 독해력 상승과 내가 몰랐던 어휘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나름대로 독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어를 영어대로 읽고 한글로 번역한다기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공부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증가하는 거고 여러분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가오는 시험,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정말 잘 받으실 거고요. 이번 시험이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에 못 미친다면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험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약점을 잘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